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지난번에 거기 축제 끝나고 좀 일이 많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어떤 부분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나는 조직에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다 말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조금 파동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정리가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 월요일 날에 18일 날 마지막 날 오후에 이제 어떤 분이 면사무다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쳤나봐요. 주차 때문에.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갔는데, 그만이 급하니까 그 앞쪽 있잖아요. 정문 쪽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이게 이 운전석 그, 그 옆에가 그 대문하고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급하고 나갈 수는 없고 이래서 일로 진입을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뭐 여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야 진짜 저걸 어떡하면 좋아. 문을 뜯어달라는 거예요. 문을 뭐 어떻게 뜯어.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답이 없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막 한참 보다가 이제 도서관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포스터 있잖아요. 요새 뭐 붙여달라는 포스터가 엄청 많아.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대문하고 그 차가 이렇게 딱 붙은 사이에다가 딱 끼웠어요. 한 번만 접어야지 두 번 접어도 안 들어가요.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끼우고 테이프로 붙이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걸 살짝 움직여 보시라고. 살짝 움직이니까 종이가 이렇게 공간이 한 0.5mm, 1mm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조수석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가지고 자꾸 움직이라고 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틀고 나갔어요. 아휴 진짜 이게 너무 이제 빨리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생겨가지고 뭐 면사무소에 전화 오고 뭐 난리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대로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또 신경 쓰고 힘든데, 그런 현장의 상황은 또 팀장이 눈으로 보지 않으니 본인도 상상도 못했단 일이고. 그래서 팀장한테 그랬죠. 저도 할 말은 많다. 할 말은 많은데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된 건데, 그리고 이제 넘어간 건데, 한편으로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요즘 말로 열받더라고요. 그거가 되면서. 그러니까 군수님이 동네 출신이고 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들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농약병 정리할 때도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뭐 한마디쯤은 뭐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도 해주면 좋고, 그러면 제가 이용자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든가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오늘 아침 오니까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 이 진짜 말한 말과 태도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진짜 많이 아쉽다. 그리고 이제 저런 그런 감정이 남아 있었나 보죠. 그 며칠이 지나도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비가 계속 왔어요. 톨백으로 이렇게 싸져 있고, 그 톨백을 옮기느라고 갖다 놓은 트랙터처럼 생긴 기계도 거기 서 있고,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팀장님도 그게 일처리가 잘못됐느냐, 본인 입장에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대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까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그래서 도서관 주차장을 교통 안내에 거기다가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이 아수라장이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결론이. 이야, 진짜 아니할 말로 뚜껑 열리고 열받을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편은 누가 다 감당을 했는데, 심지어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그때 정말 그게 기적 같았어요. 이 차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뭐, 큰 문제 없이 빠져나간 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차가 나가긴 나가네요. 저도. 한 번도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근데 차가 애매해. 진짜 드나들기도 애매하게. 근데 작은 차들은 드나들겠더라고. 차가 충분히. 나가긴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팀장님이 그러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미리 좀 체크 좀 했어야 되는데 도서관이 있으면 원래 과로 이렇게 뭐 업무 협조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요즘 축제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몰려서 다 그렇게 하느라고. 네. 뭐 축제가 그렇게 그리고 많어. 농악 축제가 축제는 너무 저번에 많아. 우리 또 얘기했지만은 너무 일찍 했다는 거죠. 네, 10월경에 보통은 그 농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하는 게 농악인데, 그럼 9월에 이게 뭐 농사 중간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못 왔다면서요. 농사 짓느라고 바빠서. 그러니까 시간 많고 여유 있는 귀농귀촌인들만 다니면서 예. 하나 구경하고 뭐 혜택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니까 정말 농악 말 그대로 농악은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한 그게 돼야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냥 학생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거기 나온 사람들도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에 항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문화재도 마찬가지요. 민속문화재도 문학가 이름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끄럽고 이제 이런 거 어디를 가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있는 쪽으로는 사람들이 진짜 10분의 1도 안 오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문화가 이름으로 축제 문화제를 하니까 그래도 뭔가를 또 그런 문학이라든가 문화에 조금 뭔가를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가 하고 와 보면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러게 지금 실정이 같아요. 그래서 탁상공론으로 돈 버는 데만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가 그것만. 아유 그래서 아주 이번에 네, 아주 네, 엄청난 걸 그러니까. 배웠어요. 그래서 뭐야 그 우리 동네에서 군수가 났지만 그게 나의 상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서관 주차장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게 결국 그것 때문이라면 저는 또 그냥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이제 도서관 이용자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면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문을 닫으니까 그래도 좀 수월하겠다 이랬더니 더 날린 거예요 이제. 일요일에는 더 구경하러 오기가 더 시간이 나고 하니까 더 많이 와가지고 사실 저 뒤쪽으로 강변 주차장이라는 널널하더라고요. 맞아. 그 주차 안에는 그렇고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이제 그 아수라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주차 안내가 없었어. 진짜 그날 그쪽 도로에는 안내가 없고 꺾어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주차는 그러니까 너무 하더라고. 그쪽에서 오는 그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이거를 안내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돌아보고 어떤 걸 더 좀 이렇게 고쳐서 좀 더 유연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자기 입장을 벗어나기만 바쁘게 그렇게 말을 하고 변명 네. 핑계 이걸로 하려고 하는. 내년에는 여기 주차 그거 넣어달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여기 차를 뭐 몇 대를 들이고 빠지든지 하고 주차 안내를 저 고속도로 톨게이트부터 하고 저 뒤에 강변 주차장을 제가 가보니까 널널하더라. 그런 데는 왜 주차 안내를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난리고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신문에 보내면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올린 건데 그걸 저한테다 화살을 돌리면 맞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나는. 맞는 수밖에 없다. 그게 문제면은 뭐 그러면은 농약이 쏟아져가지고 그 모든 일어나는 문제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느냐.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팀장님도 자기도 이제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되게 좀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 저도 뭐 이참에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뭐 억울할 일은 없다.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이 산에서 마무리하자고 이제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런 감정이 생기니까 사람이 의욕도 확 떨어지고 맞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뭐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할 때는 그 일이 재미가 있고 자존감을 올려주고 이런 상호작용이 재밌고 하니까 그걸 하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 선을 딱 그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계처럼 뭐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오든 말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의 특성상 그런 거는 잘 안 된다 사실. 매일 얼굴 맞대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조금 아쉽다. 이제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가지고 한 2, 3일 동안 좀 그렇더라고요.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도 내가 매불꽃 찍으러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도 꽃을 보고 참 예쁘고 너무 좋다 이러면 꽃이 좋느냐 내가 좋느냐 내가 좋잖아요 결국은. 근데 갔더니까 꽃이 졌는데 그래 시간이 지나니까 너도 당연히 치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완전 길이 진흙 뻘같이 된 거예요 길이. 걷기도 좀 불편하고 그걸 이제 급히 이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뻘이 됐어. 약간 이렇게 언덕 이런 데요. 그리고 앞에 그 까만 그 터널 뒤에 그 앞에가 이렇게 꽃이 예쁘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이제 사진 몇 장 찍고 이러면서 그래 꽃이 참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나름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온 거예요. 이제 그 아수라장이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제가 집에 가서 잠은 또 잘 자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독서 마라톤 때문에 매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비교적 출근했을 때는 출근 마인드로 나갔을 때는 이제 출근 아웃 마인드로 집에 가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 핸드폰도 안 보고. 그게 돼? 이게 이제 대단한데? 노력을 하다 보면은 돼. 진짜? 그거를 그냥 내 삶의 일상 규칙으로 원칙으로 삼으면 그게 쉬워져요. 처음에 도서관 들어와서 책을 읽을 때 책이 하도 안 읽어져가지고 매일 10페이지씩 읽기를 석 달을 했어. 아무 그거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오늘 하루 10장만 읽자. 이걸 읽어서 내가 뭐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런 것보다 그냥 오늘 요것만 하자. 석 달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 대단해. 그게. 근데 남들이 말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맨날 이 생각만 하다가 뭘 하나 실천을 해보고 좀 되나 안 되나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느 날. 맞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돼.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 보통 뭐 절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라는 거를 같이 할 때가 있잖아요. 함께 하는 게 제일 힘이 덜 들고 또 함께라는 이름으로 하는 또 힘이 또 커요. 그래서 함께 하면은 더 좋고 함께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 한다고 하면은 정해놓고 그래서 100일 처음부터 100일 뭐 3년 막 1000일 막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죠. 너무너무 확률이 높아요 정말. 예.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21일만 해보는 거 37일 37일 동안만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본다 하고 내가 조금 그동안에 이렇게 뭐 미뤄놓고 포기 좀 했던 거 할 것 같은데 아예 지레 이렇게 포기하고 이랬던 것들 그걸 하나 딱 정해서 내가 37일 한번 해본다. 37일 끝나면 49일 들어가 보고 49일 들어가 보고 또 100일 하고 이러다 보면 몇 개월 그냥 훅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 6개월만 하면은 그게 이제 삶에 익어져서 내 것이 돼요. 내 삶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하다못해 내가 조금 저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고요히 아침에는 요 시간은 10분이라도 내가 이걸 무조건 하겠다. 이제 뭐 사경 같은 거 읽는 거가 잘 안 되면 쓰는 걸로. 네, 이거를 무조건 해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반야신경이 제일 짧으니까 반야신경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용어 낱말 외우기는 도움이 많이 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외웠다고 하거든요. 쓰면서. 근데 저는 이왕 권하는 거면은 뜻이 쏙쏙 들어오는 그냥 이 우리말 경전을 사경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해요. 여기에도 11개의 경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경 같은 경우라든가 뭐 자애경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돼 있는 거니까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말씀도 들어오고 그게 쓸 때마다 다르게 들어오거든요. 쓸 때마다 읽을 때마다 예, 다르게 뭔가 나한테 새기는 듯한 그러니까 막 빨리 써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한 편 다 써봤자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한 편을 가지고 꼭꼭 눌러서 새기듯이 내가 써본다 하는 거를 한 3, 7을 해보고 되네? 내가 해냈네? 하면 그 다음에 좀 늘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버릇, 좋은 버릇 들이는 거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요. 예. 시도해보세요. 근데 멋있다. 네. 일처리 과정이 그렇게 이성을 잃지 않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했다는 게 난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열불나는데 대단한데? 열불나는데 이제 뭐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 어쨌든 그럼. 사람 꾹꾹박씨가 안 되려고. 막 화내고 이러면 네. 결국 지는 거잖아. 네. 상대방 화에 내가 같이 놀아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도끼인 객긴 되는 거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팀장님은 비교적 도서관에 유리한 점들은 좀 안고 가려고 해요. 현장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사진 전시를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하시더라고요. 팀장님도 2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쉽진 않고 도서관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두려움이나 문제점이 늘 있지. 그래서 큰 도서관에는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리면 기절시키는 그런 것도 나누죠.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오거든요. 기절을 시켜?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이 앞을 잘 못 보면서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다치지 않고 제압하는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서관에도 청원경찰이 다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CCTV를 많이 달고 이러니까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저기 청원경찰을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이용자분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이 다 왔었다니까. 어머.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막 이러고 이렇게 혼잣말하고 있는. 근데 또 공공기관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평가에서 조금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골치 아프니까 무시도 못하고. 그래서 책을 빌려가고 반납을 안 해서 결국은 못 받았다니까. 그런 거는 뭐 신고거리 안 돼? 책이 안 들어오는 거는 5년 지나면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최대한 연락하고 달라고 그게 이렇게는 신고 정신이 하는데 투철한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적성이.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돼. 그래. 근데 그런 진짜.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요즘은 책 찾아러 한번 가볼까도 생각을 했었어. 근데 갔다가 또 무슨 난리가 나면 어떡해. 근데 나는 괜찮은데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또 큰 문제가 생기고 안 될까봐 그렇게는 못했는데 정말.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그 동네에서는 소문이 났어. 하도 신고를 해대가지고 조금만 저기 하면 신고를 하고 조금만 저기 하고 신고를 하고 길 가다가 누가 쳐다만 봐도 시비를 걸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마음이 아픈 분들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부정 마인드가 너무 강하고
다 탓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네. 다뤄야 돼? 다 탓을 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다독이고 이렇게 마음을 써보라고 이렇게도 하고 몇 번을 했는데 만족이 안 되죠 그게. 동네에서 안 싸운 사람이 없대.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없대요. 밤에 막 그냥 비가 오는데도 밤에도 막 점업 차림으로 와갖고 따지고 그런다는 거야. 네. 어떡하죠? 그래서 아주 동네에서 막 저 사람들 때문에 이사 가야 된다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다뤄야 돼? 그건 방법 없어요. 그냥 피해야 되는 거죠. 아니 피하는 근데 수밖에 피하면 또 인사 안 했다고 또. 우리 팀에도 그런 사람 한 명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인사 정도는 하는데 그냥 안타깝게 볼 뿐으로 내가 거기다가 아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사무량심. 그걸 우리 말로 풀면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우리가 흔히 불교 불자들은 자비라는 말을 그냥 한 낱말로 써요. 그래서 자비롭게 자비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두 낱말이에요. 자애와 연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자애 명상 했잖아요. 그 자애 명상은 내 안에 사랑의 샘을 파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돼야지 자애가 나와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아무래도 안 나와요. 자기가. 아니 그거는 본인이 확인이 안 돼. 이게 뭐 안 눈으로 돼요? 딱 보이는 아무래도 안 되는. 아니 그렇게 느낄 뿐인데 기본으로 네. 이제 왜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샘을 파야 되냐면 네. 우리 흔한 말로 자존심이라고는 하는데 자존심을 되게 내세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자존감이 낮은 사람. 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왜 본인이래? 모든 게 왜 본인이래?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세상 누구보다 현명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욕심이 너무 그러세요? 많으세요. 완벽한 인간, 아니 맨날 완벽한 신이고 싶으세요? 어쨌든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의 대표의 행동, 말과 어떤 행동의 특징들을 보면 다 남 탓이 많아요. 근데 저 남 탓일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돌려보면 내가 없으면은 그 일조차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인정이 예.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 그 스무고개를 자꾸 그럴 때는 그 스무고개 문답을 나한테 자꾸 해보는 거예요. 문답을 자꾸 너 왜 화났니? 나 이것 때문에 그래.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러잖아. 그래서 화가 났어. 그게 왜 화나는 일이니? 화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왜 화나는 일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20개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나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왜냐하면 화가 난다라는 거는 먼저 어떤 마음이 일어났었냐면 욕심이 일어났거든요. 그 욕심이 너는 좀 나한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는 이러면 좋겠어 라고 이미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기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가족만 보더라도 남편, 아내, 내 남편이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어. 내 아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 바람 자체가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거듭돼.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 바람대로 충족이 안 되는 게 계속 더 쌓이잖아. 그럼 어느 날 폭발이 되는 거야. 화가 나 죽겠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어디서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화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버릇대로 사는 것 뿐이에요. 다만 내가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야. 내 욕망대로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니까
이게 결국 나로부터 출발이 됐구나. 이게 원인이구나. 이 괴로움의 그 덩어리였구나. 원인이었구나.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이치로 딱 이해가 되고 나면 아, 맞아. 이거였구나. 우리가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 기대 안 하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친구라는 이유, 이 모임에 함께 있다라는 이유로, 뭐 동료라는 이유로, 아무튼 먼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기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기대가 이제 안 이루어지는데 그날 아침 하필이면 또 화나는 일이 또 있었어 하나. 그러면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막 겹쳐지면 뻥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도 화났고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터졌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와서 화풀이 한다고 이것 때문인 것처럼 나중에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뻥 터졌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자꾸 더 거듭되는 게 사실 우리 일상이에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야 세상에선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 하찮은 거 보고 좋아하고 하찮은 거 보고 화내고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이 1분 1분도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상대방도 이제 그렇게 보게 돼요. 아이고 저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일 텐데 아이고 저렇게 화에 끌려가서 저렇게 맨날 화를 내고 저렇게 힘들어하니 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연민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비가 슬플 비자를 쓰지만 사실 이제 조금 더 풀면은 그 아픔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아픔, 너의 괴로움도 내가 이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 채워져야지 그 연민심이 일어나요. 나도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나도 사랑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남들 어떤 그 흠이나 허물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왜냐면 내 안에 없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생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라면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갖고 설명하라면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없는 거는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도, 마음도 안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런 어떤 그 원인이나 씨앗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방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 나도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완전한 존재,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고 가다 보면 아이고 어느 순간에 이제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그게 느껴지냐면 어느 순간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막 같이 막 화가 일어나다가도 어느 순간 툭 아이고 참 저 사람 참 불행하고 불쌍하다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깨달아져요. 내가 자해 명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채워지면 어느 순간 그게 딱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내가 어느 정도 찬 거예요. 아직은 안 차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자꾸 상대방을 탓 안 하는 것까지는 돼. 그러니까 이제 나를 탓해. 그렇지만 나를 탓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나도 존귀한 존재고 나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애고, 그러고 나면 연민, 상대방의 아픔과 괴로움이 보여요. 안타까워지는 거죠. 어떤 그냥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 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진짜 쟤는 진짜 꼴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저렇게 맨날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허덕허덕 저러느라고 저 얼마나 힘들까. 삶이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짠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 그렇게 연민심이 일어나서 진짜 말 그대로 그 아픔, 그 슬픔, 그 괴로움까지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다독다독 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거든요. 배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왜? 내 욕심이 나를 휘감아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걔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걔는 나보다 덜 똑똑했는데, 걔가 뭐 해서 돈을 벌어서 땅을 샀지? 이러고 이제 막 배 아파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죠. 시기하고. 이게 이제 꼭두각시, 내 탐진치에 휘둘린 꼭두각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픔도 사랑할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모르고 상대방 것도 못 받아들이니까 이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도 있는 그대로 그래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불완전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나는 좀 이런 버릇이 있어.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도닥도닥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아픔 슬픔도 보이면서 이제는 상대방이 어떤 기쁜 일 축하받을 일을 하면은 진심으로 이렇게 박수치면서 정말 축하해. 야 너 진짜 애쓴 보람이 있구나 하고 나보다 이제 이렇게 더 잘난 사람들을 봐도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도 저렇게 본받고 나도 저렇게 좀 흉내내면서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닮아가야 되겠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희에서 기쁠 희자.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있어요. 같은 경우 진짜 대책이 안 선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그 자비희 사 가운데 그거는 이제 한자로는 버릴 사자지만 빨리어로 보면 우베카라고 하거든요. 그 우베카라는 말을 미얀마 말에서는 감정 없는 무시라고 그래요. 무시를 하되 감정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막 섞어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통 무시한다고 그러면은 감정을 넣어서 무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 너 잘났어. 맞아. 그래 그래 잘해봐라. 이제 이러고는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저게 업식이 되어서 경고해줬구나. 저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부처님이 와도 저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겠구나. 나라 법으로도 안 되겠구나 저거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거기에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뭐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그게 감정 없는 무시, 우백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 제자들 가운데 말귀를 정말 못 알아들어서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신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우백카로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와서 저 비구가 저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라.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일부러 가서 말도 걸지 말고 그렇다고 말 거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놓고 순간순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면 된다. 자의 명상 가운데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의 명상 아까 이렇게 나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오늘 잘했어. 오늘 바쁜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잘 해냈어.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는 것도 자의 명상이에요. 나한테 자애의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가진 능력은 사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사람은 왜 그게 있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또는 이 여건에 정말 극단으로 얘기하면 내가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100m 뛰기 연습을 한다고 나가지는 네. 건 아니지. 그 애기 어렸을 때부터 선수 생활하는 아이들하고 똑같겠어요?
그냥 기본 능력이 이미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기준을 놓고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너무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라는 거는 지금 내 여건, 내 나이, 내 건강 상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100m 달리기를 1분에 30초에도 이렇게 가는 건 엄청 잘한 일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경쟁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경쟁 대상도 안 되는데 자꾸 나를 갖다가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도우님도 내가 혹시 그런 데에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은 저마다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법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법고 못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지만 나는 그걸 못해. 하지만 나는 이걸 잘하는데 그 사람은 이걸 못해. 이게 이런 식으로 잘하는 게 있는 거는 잘하는 대로 인정해주고 못하는 건 난 못하는 것도 있어.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주고 이 상태에서 내가 하루를 무사하게 괴로움 없이 잘 보냈으면 나를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는 것 이것도 자연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비교해서 남들 잘하는 거에 자꾸 비교를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것도 맞아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